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전화 무지 많이 받죠. 전화 와서는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입찰가에 대한 것입니다. 입찰가.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낙찰 예상가죠. 경매 상담을 이렇게 뭐라고 어떤 사건에 관심이 있다. 그러고는 몇 마디 주고받다가 이제 결론은 얼마면 낙찰 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얼마면 낙찰 받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잘 가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알죠. 대충 보면 보입니다. 대충 선이 보여서 결국은 제가 예측하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200만원?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제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좋은 행운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측되는 금액을 듣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입찰을 포기해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어쩌면 행운의 여신이 저쪽에 서 있는데 획 돌아서 가버리는 게 되잖아요. 어쩌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단정을 내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경매 대행이라는 것이 제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저를 믿고 정식으로 의뢰하시는 손님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죠? 그래야 저도 돈도 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입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대충은 이런 식으로 낙찰 예상가를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2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낙찰 예상가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 부동산 일반 중개물건 보러도 가시죠. 가시면 어때요? 일반 중개물건도 달라는 대로 그냥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흥정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매도 매수 양쪽 그죠? 1대1인데도 흥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하다 보면 흥정이 깨지기도 하고 어떻게 서로가 양쪽에서 조금씩 좋은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양보를 하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제 돈 다 주고 사는 중개도 어려운데 경매는 오죽이나 머리를 더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꽤 저렴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뭐가 쌉니까? 경매 싸지도 않던데 이러는데 예를 들면 한 2, 3억짜리 아파트다 이러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약 2천만 원은 분명히 저렴합니다. 2천만 원 내가 결단을 내려서 이러이러 했는데 어차피 집을 사는데 한 2천만 원 싸게 산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2천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타시려면은요. 얼마 동안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 되는지 계산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인 하자 없는 아파트 경매 물건에 시세 대비해서 몇십 % 저렴하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어떤 그 예상가 계산을 해보고 폐차를 해보고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낙찰받고도 어떤 식으로 매도 얼마의 수익이 남는다라는 게 계산이 막 나오게 돼요.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정도로 낙찰을 받는지라는 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매 권리분석 공부도 하고 권리분석 너무 어려운 거는 아니고 뭐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만 입찰하실 것 같으면 뭘 그렇게 뭐 권리 분석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실 게 있겠습니까? 한 2시간이면 끝나죠. 안 그렇습니까? 뭐 말소 기준 권리 그죠?가 어딘지 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 보증금 얼마 받는지 이 사람 보증금을 뭐 전액 받는지 일부 받는지 아니면은 뭐 배당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뒤늦게나 해가지고 못 받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정도 공부하시면
그걸로 아파트 권리 분석 공부는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해당 물건이 이 물건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시세가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 팔려면 빨리 나갈까? 물론 중개물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될까? 여기는 중개물건이 별로 없어. 수요도 굉장히 많대. 그런데 중개물건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낙찰받아서 내놓으면 빨리 나갈 것 같아. 라든지 뭐 그런 거죠. 열심히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경매 입찰가를 아파트 경매 입찰권 같은 경우에는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선은 소신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하면 낙찰 받는다가 아니라 소신대로 처음에 밀어붙여 보세요. 나는 이거 한 건을 해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놓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낙찰을 받으면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나가고 뭐 취득세 나가고 기타 경비 나가고 그러면은 양도세가 얼마 나가고 그리고 내가 이게 내 돈 전액으로 내가 뭐 몇 억을 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대출을 얼마 받고 했는데 이거를 단기 매도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계산해보고 금리 계산해보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얼마의 낙찰 받아야 내가 원하는 얼마의 그 금액이 남는다라는 수익금이 남는다라는 거 그걸 끊임없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그 소신대로 한번 입찰을 해보시고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내가 계산한 대로 맞아. 그러면 본인 생각하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번번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줄여야 되겠죠. 내가 보는 내가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낙찰이란 것이 있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경매를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 금액을 줄여야 되는 거죠. 수익률을. 그죠? 낮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을 무조건 그렇게 낮게 보려니까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뭔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개인으로 하시던 분이 지금 사업자를 많이 냅니다. 그죠? 법인이라든가. 그러면은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물론 법인 사업자라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를 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 부동산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나올 것인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누구도 답은 주지 않지만 혼자 그 부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낙찰 예상가를 계산해 보는 방법은 그 유사한 내가 경매에 들어가려고 하는 물건과 유사한 물건 그 지역에 그죠? 그 지역의 평형도 비슷하고 금액대도 비슷하고 입지가 비슷한 그런 물건들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아니라 현재 중개 물건, 중개 매도 호가 대비 낙찰가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죠? 그걸 끊임없이 계산을 해 보시고 그 낙찰가율을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아니라 유사한 물건, 유사한 물건의 낙찰 사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은 지금 중개 시세는 얼마인데 낙찰가가 얼마가 됐다. 그걸 갖다 끊임없이 계산을 해보고 그 통계를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보시고 그 금액이 마음에 들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은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주거용 물건들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그죠? 오피스텔도 사무실 하는 오피스텔 말고요.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용 빌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접근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서 입찰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소득이라면 괜찮다 하시면은 그대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것이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이 정도의 수익을 바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는 이 경매를 안 하고 싶다. 특히나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명도라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죠? 권리 분석의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는 주거용 물건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자를 막 핍박합니다. 막 투기꾼, 나쁜 놈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리고 또 명도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수익률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아니고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돈은 조금 벌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 방향을 트는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크게 규제하고 뭐하고 그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그리고는 명도 안 해도 되는 거, 명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거, 그거 생각하면 토지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토지가 돈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 뭐 토지는 뭐 투자 뭐 대출도 별로 안 된다던데, 저한테 맨날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소장님, 토지는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황금성도 없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많이 안 된다 그러고, 잘못하면 그냥 한없이 묶여 있을 수 있다는데, 어떤 토지가 좋은 토지입니까? 그래도 어떤 토지가 좋은 토지입니까? 어떤 물건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공부를, 요런 걸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이에요. 열의 9은 뭐라고 하냐면은, 소장님, 토지 좋은 거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토지 좋은 거 나오면, 토지 경매 좋은 거 나오면 연락 달랍니다. 그것도 한 1, 2억 하는 걸로 1, 2억 하는 걸로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하도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시는 몇 분에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보예요, 저도. 그 좋은 거 제가 하지. 하도 진지하게 연락하시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카톡으로 너무나 성인 같은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소장님 잘 계시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런 게 있다고 정보를 드렸어요. 바보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되는, 뭐 권리 분석 그게 아니라 가치 분석, 미래 가치, 앞으로 여러 가지 호재,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금액도 적당하고, 그리고 그런 거는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왜? 토지는 명도가 없잖아요. 경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예를 들면 경매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왜 하냐면은 사실은 권리 분석 아주 까다로운 거 빼고 특수물건 빼고는 여기저기 물어봐도 뭐 이거 하자 있어요? 없어요? 뭐 몇 군데 전화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가는 참고는 하지만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의뢰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원만한 명도를 위해서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빠른 명도를 원하기 때문에 의뢰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질질질 끌면은 이자만 나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 안에 집 망가지고, 그런 것보다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경매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본인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는 은행 이자 줄어드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한번 딱 던져봤더니 그거 한번 카톡 받고는 그 다음 저하고는 연락 두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감사합니다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는데 그 여러 번이 몇 번 되지는 않지만 100%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그분들도 보실지 모르지만 토지 좋은 거 있어요?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는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토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 조금씩 영상을 올려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 좋은 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토지는 그거 하나 발견해 내려면 머리 싸매면서 막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걸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발견한 거를 그냥 던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하든지, 제가 돈이 안 되면 제 친구를 주든지 정보를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여러 가지 방법도 그게 한마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교육장이나 뭐 강의 토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거 강좌들 뭐 평생교육원도 있고 경매 학원들도 있을 거고 각종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저렴해도 뭐 몇십만 원, 비싼 데는 몇백만 원 막 이러면서 긴 공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뭐 영상 5분, 10분짜리로 무슨 뭐 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는 얼마, 뭐 주거용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수익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 스트레스 받아서 경매는 다 좋은데 명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하시는 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은 뭐 보통은 몇십만 원? 그리고 좀 비싸면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그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즐겁게 여행하면서 임장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얼마 입찰하고 싶은 그 물건, 특히 뭐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어떤 뭐 아파트가 있다, 뭐가 있다, 오피스텔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데 이 물건 낙찰 예상가 얼마지? 얼마를 써야 하나 하는 거를 여러 군데 컨설팅한테 계속 끊임없이 전화하면서 얼마 예상하느냐를 계속 강요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금액이 맞으면 결과가 맞으면 되고 거듭해가지고 폐차를 하면은 내 계산이 틀렸구나라고 하시고는 그 금액을 수익률을 조정하시고 그 조정하는 게 싫고 이것밖에 안 된다 하면은 다른 방법을 경매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거용 말고 지금 말씀드린 공부는 좀 하셔야 되지만 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머리를 조금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런지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뭐 댓글 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